네. 이 캡 쓰고 있어야 됩니까? 아 벗으세요 이제 더운데. 오씨. 저도 더워서 벗었어요. 이게 저희가 이게 자꾸 목이 가요 이게 힘들어. 네, 이게 계속 말을 하면 이제 목이 마른데 자 이제 자연사 방문가 신음 소리 듣고 가야지. 네. 어머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무음 처리했나 봐요. 아 이걸 껴서구나. 됐어. 자 하시면 제가 할게요. 그래요? 다시 시작. 아 됐어요. 안 돼. 아니 목이 갔어요 지금. 귀 버려서 지금. 아. 아니 우리 저기 네. 그거 하시기 전에 이저 우리가 오늘 이게 이 디자인도 이렇게 막 이저 네. 동방 박사가 찾아오는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노래 한 곡 하고 하시죠. 뭐 어떤 놈의 노래? 그 캐럴. 그 있잖아요.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몰라 나도. 아니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땅 속에 묻힌 밤. 자 이제 우리 종석이는 동방 박사들이 모사드와 CIA 동방 박사들이 CIA 소속 동방 박사들이 폭탄과 칼을 들고서 이제 종석이를 찾아갈 겁니다. 그 동방 박사 3명의 정체가 뭐죠? 모사드, CIA, MI6. 요즘 영국이 적극적이더라고. 영국이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위험해 좋다 생각해. 근데 지금 탄저균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종석이는 그 뭐야 저기 중동에서 만난 애가 그 하마스인가요? 하마스 말고. 헤즈볼라. 헤즈볼라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탄저균을 또 수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실. 뭐든지 다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MI6, 모사드, 뭐 CIA가 지금 누가 먼저 종석이 찾아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D를 보는 거니까 이제 큰일 납니다. 근데 그 CIA하고 이 모사드가 일 처리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요. CIA는 미국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못 움직여요. 왜냐면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슈퍼 강대국이 외세 기업을 했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좀 얽힌 문제들은 외주를 줍니다. 주로 이제 모사드 애들이 가죠. 그럼 얘네들은 뭐 그냥 아나 무인이고 뭐 지인들이 뭐 미국이 하지 말래도 그냥 알아서 다 빵빵빵 터뜨리니까 아주 무식하고 무시한 애들이죠. 얘들은 보니까 CIA는 딱 당사자만 얘들은 인권을 중시해가지고 딱 당사자만 딱 죽이더라고요. 근데 이 모사드 얘들은 그냥 사돈의 팔촌 뭐 완전히 그냥 혈족을 그냥 멸족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무시하죠. 얘네는 시리아에서 백린탄소 가는 거 봐요 그냥. 애들까지 다 태워주잖아. 그냥 얘네들 무섭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기는 자들은 다 죽인다. 딱 내 스타일이에요. 징기스칸 가세요? 징기스칸? 그 유태인들이 어떻게 징기스칸하고 좀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피를 받았나 봐. 하는 짓거리가 너무 똑같아. 하여튼 개기는 놈은 절대 살려두지 않는다. 이게 아주 철칙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소수의 유태인들이 다수의 아랍인 사이에 둘러싸여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물러 터진 방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해요. 그 지난번에 보니까는 저기 애들 죽여가지고 뭐 심장 꺼내가지고 거기다 별 새겨놓고 막 그렇게까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누가 했을까 이게 뭐 모르겠다 하는데 별 새겨놓은 거 보니까는 사탄인가? 여기 저 다비드 별인가? 다비드 별을 새겼다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666인데 6방송이니까. 뭐 이래들 막 저기 경고 주려고 막 손 하나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이런 짓 하는 거 아닌가요? 모사드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애들이야.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에서 뭐 머리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CIA는 덜 무섭지만 모사드는 얼굴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공포인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때 유태인 학살에 참여했던 독일의 게슈타포들을 몇십 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그럼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게 잡아가지고 다 사형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치 했던 애들을 다 시체까지 찾아서 부관 참시를 시키죠. 그 정도로 독한 애들이에요. 종속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걱정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위험한 짓 해서 전용기 타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레바논을 가가지고 헤즈볼라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이거 휴가를 갖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놀지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진짜 의심받는 짓을 해.
이제 가보죠. 전쟁의 기운. 이 자꾸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맞서는 위선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항상 그 천문학적 현상. 12월 18일 날 또 금음달 떴었고 1월 31일 날 붉은 보름달 뜹니다. 그럼 1월 31일 날 그 탄저균 테러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그렇게 노출시켜버리면 얘네들이 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떻게 국민 여러분을 살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목숨을 살려드리려고. 그래? 터뜨리면은 언론에 공개돼버리면 못해요 또. 그래? 아, 알았어요. 그럼 3월 18일도 있어요. 이때는 키 리저브 보니까는 그러니까 밀고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3월 18일 날 키 리저브 훈련이 작동되려면은 문재인 정권이 키 리저브 훈련을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 1, 2월 안에 문재인 정권이 바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탄저균 때문에 탄핵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는 거죠. 조심해야죠. 근데 탄저균을 저거 구입했다는 정보를 갖다가 저 극비리했을 건데 누가 줬을까? 누가 주겠냐? 임종대가 가르쳐주고 왔겠지. 키 리저브 훈련. 아, 큰일 났어요 진짜. 아니 이거 훈련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막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 동영상으로만 봤어요. 아, 나 실제로 나 취재하라고 가서 봤거든. 겁나요. 그 링에 보면 귀신이 이게 거꾸로 해가지고 쑥쑥쑥쑥 나오잖아요. 물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저 멀리서 이게 뭐가 팍 터지더만 쑥쑥쑥쑥 다가와요. 오우 막 다가오는데 아니 그 연막탄 터지기 전에는 올라오는 게 안 보여요. 물속이니까. 물속이 안 보이는데 연막탄 터지니까 아 저기 뭐가 있구나 보이는데 터지고 나서부터 그냥 쑥 올라와요. 그런 게 몇십 다가 올라오면은 그냥 겁나는 거지. 하늘에서는 막 헬리콥터랑 막 낙하산 타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첫 우리 고객 아닙니까? 생긴 거 보세요. 이렇게 딱 보니까 아메리칸이에요. 뭔 놈의 미국인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중국인이네. 그렇죠. 중국계. 그래가지고 위안부 기린비 수용을 한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별세하셨답니다. 이렇게 예전에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아, 이거 샌프란시스코 시에다가 걸었죠. 이거. 네, 이게 언제였냐면 지금 날짜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9월 19일. 그쵸? 2017년 9월 19일이고 이 부분이 12월 13일 날 돌아가셨네? 한 3개월 만에 돌아가셨구만. 와, 빠르시네. 108일 걸렸나? 100일 걸렸나? 108번 내 시간도 불러서 있나 노래 있잖아요. 번뇌가 많아. 이제 북한이 이제 기름만 막으면 끝납니다. 이제 북한 지금 끝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왜냐면 요즘 애들이 많이 탈출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북한 주민이랑 또 북한군 탈출했죠. 일본 쪽으로도 막 배 타고 넘어가다가 이제 죽은 시체들 발견되고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관저 연합훈련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는데 틸러슨이 들은 적이 없대요. 근데 이게 MBC인가? KTX에서 그 미국 신문이랑 인터뷰할 때 나온 얘기거든요. 아, MBC. 그치, MBC. 그럼 이거 영어로 다 해서 다시 그 MBC TV에 나갔을 텐데 들은 적이 없대. 영어로 사투리 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매파는 전쟁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중국을 아구창을 날려야 될 필요도 있고 북한을 빨리 쪼개가지고 북한 지역에다가 그 주한미군 기지를 또 박아야 되는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 지금 내년부터는 미국이 셰일가스하고 셰일오일을 수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어디다 수출하겠습니까? 북한 깨 부수고 이거 한국하고 통일시켜가지고 한국한테 돈 받아야 된다고. 그러냐 건설범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면은 석유를 많이 쓰죠. 특히 그죠. 이 고속도로를 까는 게 다 아스팔트. 그죠. 이게 타르가 다 그죠. 타르. 그러면은 그런 거 좋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것도 팔아야 되고 주한미군 기지도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통일을 시켜가지고 돈을 한국한테 받아야지. 그럼 거기다가 자기 나라 뭐 건설업체도 들어갈 거고 미국의 업체들 다 또 들어갈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다음 전쟁은 스타워즈 전쟁이 아니라 레이저를 쏘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 이런 게 재고 소진을 해야 된다고. 재고 어디다 소진하는 거예요? 북한에 왕창 쏟아부으면서 중국 까불면 죽여버리겠어. 이거 협박도 하고 재고 소진도 하고. 한번 보여주겠네. 계기면 어떻게 뒤진다는 거를 보여주겠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번에 그 키 리저브 할 때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예요. 완전 쏟아부을 거라고. 온갖 무기를 다 보여주겠네. 그러겠죠. 이제 올스타전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옛날 그 2차 이라크 전쟁 때 그
그런 거 같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밤에 이렇게 보면은 막 비행기가 미사일 공격하는 거 그때 컴퓨터 그죠. 보여줬던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 집에서 그냥 TV를 일단 큰 거 사세요. TV 서라운드 3D 입체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 아니면 55인치 막 큰 거 사가지고 전쟁 영화는 큰 걸로 봐야 돼요. 난 프로젝터로 볼 거예요. 아, 예. 그럼 우리 전쟁할 때 박사님 우리 공개 강연해가지고 한번 쏘십니까 그? 우리 프로젝터 아주 좋은 거 샀는데 아직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로 전쟁하는 거 봐야 돼. 봐야 돼. 그리고 저기 그 기사 그거 나온 거 있더라고. 뭐? 그 UFO 개발하는데 그 미국이 관여했다. UFO를 개발하는데 미국이 관여했다고요? 그러면 걔네들이 고문한 애들은 미국의 과학자였나? 누구야? 몰라. 그 외계인자마다 고문했다는 게 맞다 이거. 그렇구만. 그 고문해가지고 그 저기 UFO 만들려고 지금 뭐 했다 그런 기사 나오더라고. 만들었네 결국.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아베 트럼프라 영국 메이 총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달라. 이 뭐냐면 이제 현대판 제2 영일 동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대판.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주변에 우리의 과거의 동맹국, 이젠 과거라 해야 돼. 과거의 동맹국이었던 미국, 일본, 영국이 다 힘을 합치고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지금 적성국이니까 적성국의 그 수장은 어찌 됩니까?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다 죽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죽으면 되는데 애꿎은 국민까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좀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아직 키 리저브 훈련이 시작 안 됐으니까 아직 3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야하고 물러가면은 목숨은 끊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살고 좀 그림을 좋게 갔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하야하고 물러가서 그냥 해외로 나가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냥 평온히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딱 북한을 폭격하는 순간 이거는 여적죄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다 잡아들일 수가 있는 거. 그럼 이 송영무는 지금 미국하고 이 짝짝꿍 돼가지고 미국의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 송영무 괴롭힌 애들 어쩝니까?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형의 진면목을 보겠죠. 으아 하고. 이게 비형이 이게 사실은 이게 기억력이 나빠요. 그래요? 그래가 잘 잊어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뼈에다 새겨. 그래? 그렇죠. 어쨌든 영국도 보면 이렇게 아까 이렇게 아베랑 이게 영국이랑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이 6개월 내에 런던 타기가 가능했어. 이 얘기는 지금 영국도 가만히 안 있겠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자 이제 영국까지 참여했으니까 이제 연방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주요 국가들 다 와서 호주 참여했죠. 캐나다는 스와프 제도로 묶여 있잖아요. 그거 금융 공격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영어 쓴 애들이 다 적이 돼버린 거 우리가. 그럼 우리 프랑스랑 손잡아야 되나?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한국만 모르는 심각한 한반도 전쟁 준비 상황. 이라크전 함께한 미영 동맹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 이렇게. 그럼 우리만 빼놓고 한다니까? 지금 문제는 중국한테도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중국한테도 버림받죠 이제. 중국한테 버림받았으면 빨리 미국한테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 구한말 아간 파천 때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고종이 러일 전쟁, 천일 전쟁에서 그 다 각각 그 두 나라가 패하면서 애매한 상태가 되면서 있다가 나중에 그냥 일본한테 먹히잖아요. 그런 상황처럼 된 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게 좀 그런 게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전성기에 올라가가지고 손 흔들면서 사실은 아간 파천 해버린 거고. 그렇죠. 추미애도 중국 가가지고 그 중국 공산당 회의 가가지고 기조연설하면서 아간 파천 해버린 거니까 여자 고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여야가 전부 다 친중을 해버렸으니 얘네들 어떻게 한 건지 와. 다 뒤져야겠네. 할 수 없지 뭐. 네, 저도 상관 안 해. 그래서 일본 극우 언론, 여기서 일본 극우 언론이 상계이심을 얘기하는 건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대형 헬기 투입 추진. 이건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3년 전부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하고 자위대 정식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 자위대 기지가 한국에 생겨서 일본군도 들어온다. 이 얘기 했었다고요. 박사님 진짜 3년 전에 이미 예측했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내가 알 거예요. 이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어 지금. 아니 내가 이제 일본 쪽에 있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 정부가 이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촛불 집회에
일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을 좌파 단체에다 대줬다 하더라고요. 왜 일본 애들 유의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가 지금 이제 그 저 현대자동차를 무너뜨리고 그것까지 도요다가 다 흡수해 버리겠다 뭐 이제 그렇게 한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노조들 그 등신 같은 놈들, 그 민주노총 애들이 그렇게 데모해서 자기네 그 모기업이죠. 이걸 부숴버리면은 결국 들어오는 건 외국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이 제일 우선 들어오겠죠. 당연하죠. 그 들어와서 그러면 민주노총 애들을 고용할까? 절대 안 하지. 다 잘라버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 번 쓴 콘돔은 다시 쓰지 않는다. 걔들은 콘돔이거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전략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먹은 다음에 이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 공장을 해체해버린다더라고. 그게 바로 록펠러의 전략이에요. 해체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록펠러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석유를 팔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에도 예전에 전차나 버스 같은 게 있었잖아요. 공공 그 교통기관이 그걸 인수한다면 다 부도내 버렸어요. 똑같은 전략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장사는.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촛불 집회 참가해가지고 그 가수들 다 돈 받고 뭐 한 번 할 때마다 한 뭐 1-20억씩 무대 세팅하고 들었는데 걔들은 일본 자금 받아가지고 친일 행위 한 거 아닙니까?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친일 행위 하면서 걔네들은 반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걔네들이 얘기한 반일 행위가 결국은 친일 행위죠. 원래 이게 공장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행위가 애국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개돼지죠. 그러면 촛불 들고 나갔던 사람들은 다 매국노네. 친일 매국노네. 일본을 유리하게 해준 거죠. 그죠. 여기도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 일 외무상 강경화 장관의 아베 평창 참가 어렵다고 전달. 이것 때문에 또 강경화 장관이 또 갔었잖아요. 일본에. 갔는데 뭐라 그래요? 일본에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직접 가서 협상을 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서 결국 위안부 TF 보고서에 피해 할머니 의견 담지 않는다. 결국 협상에 졌네. 근데 이 아지매가 전공이 그거 아니에요? 원래 그 위안부? 위안부를 그렇게 평생 전공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외교에서 이것도 쳐? 다른 외교 못해도 이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등신이란 이야기지. 등신이? 영어도 못하냐? 영어 말만 할 줄 알고 상대방 이야기하는 건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등신 같은 짓 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위안부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다 지지.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것들이 하니까 안 돼. 북한의 자연지진. 북한이 요즘 이렇게 하늘에 놓였는지 지진이 많습니다. 이걸 내가 쭉 이게 그때 이상한 지진이 있었다고 이제 진원 깊이는 0m라고 전했다. 요즘 이런 거 갖고 자꾸 떠드니까 요즘 기상청에서 진원지를 안 가르쳐줘요. 박사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 몇만 있다고 얘기하고 진원지를 안 가르쳐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았지? 그게 지진인지 아닌지. 그래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핵실험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맞을 거예요. 이건 예전에 했던 지진. 이건 진짜 핵실험 지진이에요. 근데 이게 풍계에서 났는데도 이렇게 2.0 지진으로 이렇게 하는데 핵실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핵실험처럼 보이는 건 아니죠. 왜 이건 진도가 막 5.0, 6.0 그게 올라가지만 이거는 2. 그건 뭐 소형 폭탄이 옛날에 그 저기 천안함 그때 폭침 됐을 때 뭐 진도 뭐 1.5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폭발물이 터진 거예요. 그게 자연지진이 아니라는 소리죠. 아까 그 봤던 미사일 사이로 터진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때 풍계리 코앞 무력 시위 때 참수 부대형 수송기가 같이 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이 비행기가 가기 전에 지진이 났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누군가 폭파시키고 탈출하는 거를 이 비암비랑 같이 갔던 수송기가 도왔다는 거 아니에요? 탈출을? 그죠. 이 비온 이 저기 뭐야 이 수송기는 이게 이 특수전용 수송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그거냐면은 활주로가 없어도 그냥 모래바닥 그냥 평지만 있으면은 그냥 울퉁불퉁 하든 뭐 하든 간에 그냥 아무데나 내려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벌써 풍계리에서 이 터졌던 이 자연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니라 폭발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 12월 22일에도 있었어요. 불과 3일 전에도 그때도 함경남도 고원 근방에서 진도 2.2 다 보시면 2.2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굳혀져 있죠. 이게 다 폭발이에요. 폭발. 그죠. 천안함 폭침 때 뭐 1.5인가 그랬으니까 뭐 2.6이면 그때보다 조금 더 센 게 터졌고 어떤 폭발물이 터진 거예요. 이거 다 이거 보면 추정할 수 있는 게 뭐야? 모사대들이 마사지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게 페이스가 우리처럼 생긴 동양계 모사대들이 동양계 모사대들이 중국에 많은 이유가 그거는 우리 박사님 강의 오시면은 오픈 강의 오시면은 아니 이렇게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다 핵시설들을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 북한에는 핵미사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미사일은 쏘는데 핵탄두가 없다는 거죠. 핵탄두 없으니까 지금 탄저균 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사일 사격을 했는데 자 잦아지는 북한지대로 뭐 지방이 약해지고 다 개소리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최근에 있었던 지진 이렇게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미시간호 잠수함에 이렇게 두 개 통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달려 있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보세요. 예전에 또 한 개만 달고 온 적도 있어요. 그렇죠? 아예 없는 적도 있어요. 그치. 다 미시간호예요. 자 이번에 두 개가 달렸어요. 그 얘기는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름통이에요? 이게 뭐야? 10월달에 이거 특수부대 침투용 장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부대 침투용 장비를 달고 미시간호가 정박했어요. 옛날 때 2015년 그때는 없이 왔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지금 누군가가 지금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들락달락 하시는 분이 계시고. 누군가 있는 거 누군가 있어. 종석인가요? 어? 종석인가? 종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쫓아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개 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반격과 북한의 바라기들, 일본 애들이 이렇게 사드를 왕창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나게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지금 중국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서 지금 일본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북한은 중국은 한국을 겨냥해 가지고 한 1000여 발의 다탄두 핵미사일을 또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내려오다가 탄두가 나눠지니까 사실은 이거 막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뭐 괜찮아요. 어차피 탄저균으로 뒤지나 뭐 미사일만 뒤지나 뭐.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탄저균 ICBM 탑재 실험 시작.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북한 애들은 지금 핵탄두가 없구나요. 모사드가 다 부숴버리니까 이제는 꽁 대신 닭이다. 그래서 이제 생화학 무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 비겁하게 얘들 뭐 야삭빠르게 이걸 딱 준비해. 얘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북한 애들이 탄저균을 이제 이용해서 공격할 거라는 거를. 그 이야기 해줬겠죠. 북한 애들이. 그러니까 냄새나는 애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게 남을 걱정하는 거. 뭐 북의 대한 제재 없이 핵을 포기하라고 불가침 조약 밟아줘야. 뭘 불가침 조약을 밟아줘? 그냥 밟아줘야지. 그냥 밟아버리면 돼요. 남 걱정할 필요 없어. 송영길 이 사람도 조심해야지. 얘는 우리 동방 박사 분들이 얘도 찾아가겠네. 온 김에 같이 찾아가겠네. 그래, 조심해야지. 그리고 마오쩌둥 김상과 함께 항일 한중 동지적 신의로 위기 넘자. 이것도 개소리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항일 투쟁을 한국과 중국이 같이 했다요. 뭐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그때 중국은 중화민국이지. 장제스. 그러니까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 여기서도 뭐 상해 임시정부가 뭐 정통성을 어떻게 얘기하나요? 근데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준 사람은 장개석이에요. 그죠. 모태통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MBC가 이번에 뒤집혔는데 MBC가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이런 북한 달력 자력 자강 과시 이런 이따위. 이거 북한 방송인가? 그러니까 이따위 방송이 나오고. 북한 MBC구나. 네. 이따위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원전 35기 분량의 태양광 풍력을 지른다. 이게 개소리죠. 원전 35기의 전력을 태양광으로 하려면은 우리나라 땅이 뭐 시베리아만 한가? 코딱지만한 한국 땅에서 태양광이 저게 될 거라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망하는 사업에다가 돈을 꼬라봐 가지고 부도내 버리는 게 지금 얘들의 전략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서양 자본들이 들어오죠. 일부러. 왜? 저거 뻔히 실패할 사업이니까. 공짜는 없거든. 얘는 그러니까 막말 태양광, 풍력 이거 다 그 비 오고 뭐 날씨 안 좋고 뭐 저기 뭐 안개 끼고 뭐 이러면은 화재 뭐 쓸모없고 화재 나고 하면 쓸모없고 또 밤이 되면 또 태양광 소용없잖아요. 그죠. 원자력 발전은 24시간 움직이지만 태양광은 하루에 12시간밖에 작동 안 된다 보거든요. 그죠. 또 바람 안 불 때도 있고 뭐. 또 고장 나면 어떻게 또. 그건 이런 비효율적인 이러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 35개 분량의 그 효율을 내려면 도대체 몇 개를 깔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하는 대신에 뭔가 담보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 자본이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수자원공사를 민영화해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수자원공사하고 한전을 갖다가 민영화해주는 대가로 뭔가 이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매국노 짓 하는 매국노지. 내가 이제 얘기했잖아. 얘들 매국노라고. 아 얘들 지금 그 비자 여권 장사도 하지 않습니까? 얘들. 그러니까 얘들은 뭐 이러면서 뭐 반미를 외치고 하는데 얘들 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한테 우리나라의 자산들을 다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아니 그 김대중 때도 그래가 다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도. 론스타 사태 때도 그랬죠. 그죠. 얘들 맨날 그런 거 해요. 얘들이 있잖아요. 그 좌파 정권은 금융세력과 친하다. 네 얘기했잖아요. 문 정부는 북한식 사회주의 근거다. 고려대부터 대자보. 뭐 사회정부 이거 다 아는 거고. 그 다음 친중 4대 인증을 위한 문 정권의 반응 중. 이게 혼자 꽈배기도 먹고 뭐 리커차 총리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해서 혼밥하고 그 다음에 뭐 10끼 중에 6끼를 혼자 먹었어. 아니 이거는 나중에 2끼 더 혼자 먹었어. 8끼? 10끼 중 8끼야. 아 기록 세웠네. 기록 세웠어. 예.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끼리 우리끼리 가서 뭐 중국에 뭐 지금 수학여행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막말로 이거 죽이려고 했으면은 이 얘들 이 청와대 강요들 다 한꺼번에 죽여버릴 수가 있다. 왜요? 똑 타면 음식에 똑 타면 다 죽는 거지 한꺼번에. 이미 중국 음식 먹은 거 자체가 죽음에 가까운 거야. 이게 뭐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어? 그 다음에 문재인 세트. 야 수고로드는 중국인 반환 감정. 야 나 이거 뭐 개돼지 같은 기사가 다닌다 진짜. 아니 문재인 세트를 처먹으면 중국인의 반환 감정이 사라져? 이건 골 때린 기사거든요. 아니 근데 중국에서 이것도 지금 상당히 불편해 한다더라 중국 지도부가. 왜? 자기는 고압적이고 황제 뭐 이랬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서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돌아다니 버리니까 이 비교가 되는 거. 야 우리 저 시진핑이 저 뭐야 저 새끼는 이제 이런 이게 퍼진다더라고. 역시 문재인은 친미가 맞는 것 같아. 고도의 스파인 거지 고도의 스파이. 그러니까 중국 애들 의심할 만하네. 이 세트인데. 그 시진핑도 이런 거 좀 먹지. 그러니까 이게 저 한국 대통령이 이런 걸 먹는데 야 시진핑도 이런 거 먹어야지 중국 공무원들도 이런 거 먹어야지 왜 비싼 걸 처먹냐 이제 이래가지고 불만이 생긴다더라고요. 아 이런 그 뭐야 중국에 가서 뭐 양쪽에 다 불만을 다 만들어 놓고 온 거네. 그죠. 스파이 맞네. 알고 보니까 우리 친구 같은데? 친구였구나. 중층 임시정부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여기 가서 이거 한 거니 코스프레. 임시정부 똑같이 골목에서 이렇게 찍어서 자기네들이 그 독립운동자들이다. 뭐 이런 것에 어떤 상징적인 걸 보이려고 여기 위치에 여기 소형기를 또 들어가 있네. 아하 얘 왜 자꾸 이래. 아무래나 나섰는데 이게 영정 사진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CIA 여러분, 자 여기 있는 사진들, 여기 있는 사람들 CIA 모사드 저기 MI6 동방박사 여러분들 이분들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구 선생님 자리에 김정수 여사가 있네. 이 아줌마는 왜 이렇게 날뛰는 거야? 지가 대통령인가? 이 아줌마가 실세 아닐까요? 왜냐면 예전에 그 전희경 의원이랑 싸울 때도 김정수 여사는 건드리지 마세요 막 하는 거 보니까 더 위인 것 같았어 느낌이. 문재인보다 더 위에요. 임종석이보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는 그 뭐야 김일성이 엄마인가요? 김일성이 마누라 이름이 김정숙인 거야. 다 김정숙인 거 저도 봤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도 김정숙. 아니 노무현은 김정숙이 아니지. 뭐 김대중 대통령 뭐 거기도 있고 뭐 여러 분. 아니 모르겠어. 하여튼 그것도 뭐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이렇게 그 영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보지.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자기가 지금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러다가 이 지금 MI6나 뭐 저기 모사드 CIA가 노릴 때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중국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동안 이렇게 한 명 우리나라 기장 뒤지게 저 터지고 그리고 저 터졌는데도 어려 맞은 사람 보고 석고대제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그것도 인권센터장이야. 저 도대체 쟤들은 누가 경찰 인권센터장이라는 뭐야? 경찰부 소속이에요? 중국 소속인가 봐. 중국. 인권센터잖아. 이것도 아마 시민단체일 거야. 아니 왜 자꾸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감나라 콩나라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랬어. 황굿이 뭐 전쟁 나면 한국이 북한의 첫 공동대상 뭐 이런 얘기다. 뭐 장난해. 그 다음에 환추 스파오 이거 자꾸 빤스로 익히는데
한국 언론 문재인 대통령 방중 관련 자체골 삼가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한 행동을 보면은 시진핑이 싫어할 만하죠. 뭐 그냥 촛불 이야기하고 출미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얘는 도대체 외교를 뭐하러 가는지 몰라. 그리고 갔다 와서도 이렇게 뭐 2호도에 중국 애들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네. 이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한테 화난 거예요 사실은. 한국한테 화났고. 근데 뭐 한중 관계가 뭐 좋아졌다는 개소리가 썰고 그까지가 문재인 정식 생기면 그까지 밥 처먹으면서 중국 애들이 한국이랑 감정이 좋아진다고? 그런 말 같지 않은 그런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한겨레 신문이죠. 잘 보세요. 이 좌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중국 애들이 우리를 그렇게 멸시를 해도 좌파 애들은 굉장히 그 친중적입니다. 보세요. 첨단 수용소로 변한 중국 신장, 위구르 수만 명 실종.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까지 보면은 첨단 수용소로 변한 중국 신장이잖아요. 왠지 좋아 보이잖아요. 위구르 수만 명 실종이래요. 자, 똑같은 기사예요. 신장 위구르에서 수만 명 실종. 이건 뉴시스. 공포의 경찰 국가로 변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맞지. 이게 정상이죠. 뭐 첨단 수용소? 뭔가 이름이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 한겨레 이 얘네들도 주둥아리는 인권을 얘기하지만 사실 인권이 아니라니까. 네. 왜냐면 이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들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연봉 1억 이상씩 받는 그 민주노총 애들 이런 애들의 인권 신장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중적이라는 거지. 아니 걔들이 그 최저임금 올리는 바람에 지금 이 중소 자영업자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무인화를 한다더라고요. 무인화하니까 다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경비부터 해가지고 알바들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려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망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 더 개질할 따라서 대기업 망하면은 토요타 같은 외국 기업 들어와서 걔네들도 잘리고 그죠.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스파이라고. 그리고 이제 일본 자금 받아가지고 저기 데모하고. 일본 자금 와서 데모해서 자기네 모기업 쓰러뜨리고 나면은 일본 애들은 걔네들을 차버리고. 그죠. 어차피 버리는 카드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자금도 받고. 그리고 중국 애들도 이렇게 잘못이하고 차버리고. 그죠. 그래도 헬렐레 하는 거죠. 좋다고. 그 얘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혼숙을 하니까 정조, 지조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아무 여자하고 자고 아무 남자한테 다리 벌리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일본한테 벌리고 중국한테 벌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가끔씩 미국한테도 벌리죠. 그러니까 미국에 애들 유학 보내고 이런 짓을 하지. 그지. 애들이 소신이 없고 국가관이 없어 그래. 그게 이거 중국의 1대1로 성공은 절대적인 지배력 장악.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1대1로 장악하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그 무역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거 다 알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지금 견제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1대1로 연기에 속도 내라 이러잖아. 미친놈이죠 진짜 이거는. 왜냐면은 1대1로가 완성되면 우리는 중국에 완전히 무역길을 장악당해가지고 과거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뭐 이렇게 가스파이널 장근에 연애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우리가 협박당한다니까? 그럼 이게 미친놈이네 이게 대통령이 아니야. 아니 거기다 우리가 왜 돈을 집어넣냐고. 우리 돈을. 우리 돈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목숨을 째듯이 왜 해?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우리를 도와줘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쪽에다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 했잖아요. 여기다 줄 돈이 있으면은 주한미군 주둔비 100% 주려니까 왜 이런 엉뚱한 짓 하냐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 주둔비 1조 더 주면은 2조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1조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야 한국이 경제력 약한 한국이 100% 내는데 일본이나 독일도 100% 내. 그러니까 뭐 이러면 한국은 형님 우리 잘했지요 이러면서 또 많은 거 얻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외교를 하는 거야. 등신 같은. 그런데 또 그 형님 진짜 실세 림의 침묵이 있죠. 절대 말을 안 하는데 일단 복잡하니까 요거만 딱 얘기할게. 뭐냐 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코 주식 매각 계획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우디의 아람코가 IPO를 그 중국에다가 팔려고 하니까 영국하고 미국이 대따같이 달려들었고 야 그거 우리 쪽으로 올려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고 예루살렘의 수도로 이스라엘 수도로 지금 공표하는 거 물론 부결됐어요. 그 다음에 림정석 동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갔고 레바논 방문했고 아랍 왕세자가 사천 한국 방문했고 이란에서 지진이 났고 중동에서 분쟁이 격화됐어요. 이런 일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일어났어요. 자 이걸 보면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느냐예요.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 뭐 이 지금 사우디 쪽이 애들이 지금 중국 쪽에 지금 붙으려고 하는 거죠. 아랍에미리트는 중국 동시타가는 국가 아닙니까? 이게? 아 마셨어요. 예. 지금 중동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포로 인해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여태까지는 눈치전만 봤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무력전이 가능해진 거죠. 예. 원래 무력은 또 미국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여기 옛날에 부도난 데 아닙니까? 중국 자금 받았다가. 그렇죠.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뉴욕에 상장해달라. 트럼프가 이번에 주장한 거예요. 왜냐 아람코에서 IPO를 이제 딱 IPO에서 이제 주식을 팔려고 하니까 예. 미국에서 딱 한 거예요. 야, 그거 중국한테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예. 사우디아라비아 왕 그것도 이제 왕자들도 정리해줬잖아요. 예. 그랬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걸 안 주면은 곤란하죠.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다 파묻히겠네요. 그 동방박사가 사우디아라비아 또 찾아가겠네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데. 바빠 동방박사들. 그러니까. 그리고 트럼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수도 공포했는데 네. 그 시기에 또 이제 아라코, 미국, 일본, 중국 파업계 밑에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의 임종석이는 여기 붙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임종석이 개인은 뭐 명박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한데 자기는 아주 개인적인 국내 정치 문제를 갖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국제적인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네. 본인이 알던 모르던 뭐 이게 수수차 같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폐기 문제로 아랍에미레이트 뭐 부분적으로 좀 맞을 수 있다고도 봐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 꼼수가 있다고 봐. 왜냐하면은 아랍에미레이트는 친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시끄럽게 이슈화 시키면서 뒷면으로는 그 북한의 자금을 얘기한 돈 세탁을 했을 수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랍 왕세자는 돈 세탁 전문가라고. 왜냐면 지금 중동에서 중동 국가들이 친미로 갈 것이냐 친중으로 갈 것이냐 갖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예.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지만은 저기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랍에미레이트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친했었고 당연히 그래서 북한에서 친해요. 실질적으로 북한 무기를 몇백만 불씩 산 적도 있는 나라예요. 아니 지금 조선일보 보니까는 저 이틀 사이에 비트코인이 뭐 100조가 증발했다 뭐 그런데 이거 대통령 전용기 비트코인 이거 들고 실고 가가지고 환전해 가지고 레바논에 어디야 레바논 가가지고 북한 애들한테 넘겨준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그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난 얘기한 적 없어. 아, 그래? 난 얘기한 적 없어. 큰일 났다. 이거라도 써야겠다. 그래? 그래서 안보리 미 예루살렘 결정 무효화. 네. 무효화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임종석이 그때 그 아랍에미레이트 74조 원전 불만 무마하러 갔다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는 떠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도 여기에 다 집중하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아니야. 얘네들도 이렇게 떠들게끔 해놓고 입만 다물면 돼요. 근데 근본적인 건 뭐예요? 대북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북 송금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쪽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면은 또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은 또 MB랑 연관된 사람들 지금 저기 뭐야 아까 그 김성태 대표도 그때 다 그쪽이니까 일로만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임종석 입장에서는 작전 성공이거든요. 여론이 엉뚱한 데를 찍는 거니까. 나는 지금도 그저 끝까지 이걸 물고 던지는 건 뭐냐. 이거는 MB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사건 있을 수도 있다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북 송금했다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00조 사라지 비트코인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쪽으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론 돌리지 말라요. 자꾸 여론 이쪽 돌리려고 하는데 난 이쪽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그 댓글 부대 그 분들은 그 조선일보 가시면은 그 이틀 동안 100조의 그 비트코인이 증발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그 돈 어디 갔냐고 이거 저기 당연하죠. 여기서 돈 세탁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저 청와대 게시판을 좀 올려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이미 비공개하게 여러 번 했잖아요. 얘네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비트코인은 막 공교롭게 또 요식에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의심스럽다는 거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국정 일시장 동행했대는데 또 이제 여기 뭐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왕국 탈출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원전이랑 관계된 얘기입니다. 여기서 계속 인스타에다가 임종석 왜 가고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죠. 근데 또 공교롭게 이란에서 지진이 났어요. 야, 이 시기에 지금 임종석이가 레바논 대통령을 만나는 건 헤즈볼라랑 관계가 있고
헤즈볼라는 시아파 무슬림 그리고 얘네들의 종주국이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인은 시리아,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거든 레바논 이쪽을 지금 간접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자금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그 미사일 개발하는 걸 돕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핵 개발. 그래서 북한서부터 해가지고 이란, 헤즈볼라, 레바논 이건 하나의 끈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 친중파와 친미파 정치인들 간에 막 중동에서 지금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임종석이가 거기에 간 거예요. 굉장히 냄새가 난다는 거죠. 왜 하필 이 시기에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냥 그 비트코인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아랍에미리트 환전하고 레바논 통해가지고 헤즈볼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국내 여론에가는 일본의 태극기 부대 좋아하라고 먹이를 던져준 게 명박 원자력 발전소 얘기. 또 야 원래 원자력 발전소 한국이 잘 지는데 뭐 이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여론이 집중할 거 아니에요. 나 여론 돌리게 하려고 저 여론 던졌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박사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CIA하고 모사드하고 저 MI6에다가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거 아니에요. 대북선거가 만들었어요. 그랬고 왕실의 의문이 그 사흘째 그 조카가 체류했대는데 얘를 또 여기다 뉴스에 갖다 붙이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뭐 연예인 있던데 뭐 얘한테 청혼하러 왔다고 뭐 그런 거. 안단지 하여튼 그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찌라시라는 거죠. 가짜 정보예요. 왜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것 때문에 지금의 시기에 온다고? 아니 얘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여자 많아요. 전 세계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자 때문에 온 게 아니지. 그죠. 임종석이도 휴가잖아요. 뭐 하고 있을까 둘이서? 의심을 불안하다. 휴가를 냈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뭔가 자기가 이 공식적인 행동이 잡히면 안 되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것도 친중적인 국가에서 의심스럽다는 거지 나는. 타케민이도 갑자기 휴가 내고 사라지고. 걔도 좀 의심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루살렘 이게 실패를 했는데 망신당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한국인도 반대를 했는데 야 이거 찬성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원조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집트에서 강경 무슬림이 kop트 교회를 급습했대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동은 전쟁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유가 확 올라가겠네요. 유가 확 올라가니까 좋은 것도 있고 플러스 그동안 친중파들을 손보고하고 했었는데 이제 전쟁이 났기 때문에 대놓고 죽여도 돼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 이스라엘의 그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포하는 것은 많은 함축적 의미를 가졌었는데 이번에 이게 일어나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23일 날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실탄 사격이 나오잖아요. 23일이에요. 22일 날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수도로 되는 게 부결된 그 다음 날 바로 이스라엘군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와 얘들 이스라엘 무섭다 했잖아요. 얘들 청소하는데 이게 지구 반바퀴 돌아가지고 종석이 머리 꽂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중동에 불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이 불바람을 일으키면 누가 힘들어지냐? 중국의 시진핑 1대1로가 실패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인 것처럼 해서 유엔 항정 해가지고 실패하니까 이스라엘은 열받아서 치고 이러면서 전쟁이 발생하고 결국 본의 아니게 여기서 손해본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거 저기 서브프랑크에서 중국이 돈 다 털린 거 아닙니까? 중국이 손해보게 되는 거야. 이 게임에서. 야 그러면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대놓고 친중파들을 죽여도 되는 것 같으면 한국의 친중파도 대놓고 죽이겠네요. 그 쌍코피 작전이라고 작전명도 공개됐던 거. 그러니까 코피가 두 군데에서 터지겠구나. 중동에서 하나 터졌네. 그래서 보세요. 그 만났던 마이클 아운이라는 사람이 프로 헤즈볼라 프레지던트 오브 레바논 그래서 헤즈볼라랑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이 프로는 헤즈볼라 중에서도 프로란 겁니까? 그렇죠. 헤즈불이에요. 헤즈불. 불이 뭔지 알죠? 불라 헤즈볼라 이랬는데 이런 놈들 만나고 있다. 이런 놈들. 응? 임종석이가 이거 아주 위험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 여론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터뜨리고 여배우 만났다 터뜨리고 뭐 또 무슨 국군 장병 위로다 터뜨리고 계속 가짜 정보를 퍼뜨리면서 그 속에 진짜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스라엘 모사드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저기 뭐 MI6 뭐 CIA, NSA 이런 쪽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금융 공격 우리나라에 할 건데 이미 이건 시간별로 제가 정리한 건데 유럽연합이 한국을 조세피 지역으로 지정했고 가상화폐 문자 대책안이 외부 유출됐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가계 대출을 위험하게 하고 있고 미국의 한국 반도체 직권 조사를 증가하겠다고 했고 비트코인 해킹으로 유비 거래소가 파산했고 미국 법인세 14% 인하해서 한국 기업들이 한국의 해외 법인들이 지금 빠져나갈 수 있게 법인세 14%로 인했어요? 우리가 15%거든요. 1% 더 떨어졌어요. 위험해졌지. 우리는 올리는 거 아니고 역으로. 네. 죽으려고 하잖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유럽연합이 조세회피처를 한국을 지정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국의 그 외국인 투자 지역에 법인세라던가 그 다음에 자금, 세금 징수가 불분명하다예요. 그 대상이 다 누구예요? 중국이죠. 중국이에요. 중국 조직이 들어가는구만. 그렇죠.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갖고 통장 간친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업 세워놓고 또 비트코인을 달러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생산하면서 그걸 달러화하는 이런 많은 공작을 펼쳤는데 그게 다 돈 세탁이죠. 그러니까 돈 세탁 지정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랬고 가상화폐 대책 나왔는데 발표전 온라인 유출됐어요. 와. 이게 유출시킨 거지 지금. 그렇죠. 누군가 내부에 지금 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그게 반영이 돼버려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출금리 또 치솟나? 그래서 한국 가계 시장 폭탄.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중국도 공격하지만. 그리고 반덤핑 직권조사 더 만나겠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난 이후에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다 코리아 패싱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유가가 올라가면은 뭐 기존 모든 원자재가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해상 무역 운송비도 올라가고 하니까 한국이 이렇게 수출하면서 물어야 될 부담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이 뭐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지금 이 원화가 지금 뭐 1,080원에서 1,070원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걸 지금 외환보유고에서 메꾸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1달러치를 수입해가지고 바꾸면은 뭐 예를 들어 1,100원이 들어왔으면 지금은 1,070원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액수가 커지면은 이게 그 환차손을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달러당 1,100에서 1,070이 되면은 수출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제품이 비싸게 팔린다는 소리예요. 외국에서. 그게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수출이 이렇게 반덤핑이 인식해서 지금 안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안 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환율,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금융 투자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금융 적대적 한번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달러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달러가 캐나다에서 확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 애들이 해외에 숨긴 자금들을 한국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달러화시켜서 가져다가려고 하는 거죠. 그 캐나다나 이런데 은행들은 한국에다 달러를 빌려주면서 뭐 담보로 잡겠네 담보로. 그러니까 이게 서양 애들은 손에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을 계기해서 우리나라의 수자원과 전력을 민영화시킬 거라고. 걔들 가져갈 거예요. 중국 애들은 중국 애들대로 여기서 그 달러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막힐 겁니다. 왜? 비트코인이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오죠. 가상화폐 공격당했다. 어려워요. 돈 갖고 나가기 힘들어. 유비 걸어서 해킹으로 파산됐대요. 누구 마음대로 돈을 갖고 도망쳐. 안 되지. 그 다음에 일반도체 죽인 반덤핑 조사 한국 견해한다. 얘기했잖아요. 일본 하토야마 정권 토요타 리콜 사태처럼 막 계속 엄청나게 고생당했듯이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반미 친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화살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러면 한국의 이 제조업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가는 올라가고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들은 일자리 다 잘리고 그렇죠. 이번에 인건비 또 올렸잖아요. 또 잘려서 나가고 잘리고 그러면 다 죽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망하게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존에 멀쩡한 기업들은 미국 가고 아니 베트남 가고 한국은 공장 없고 이제 무인화가 진행되면은 다시 한번 이 없어진 일자리를 전부 다 무인화로 뭐 로봇으로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나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추구하고 있는 거는 임기 5년 동안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필리핀 수준으로 만드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기 국민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개돼지가 되는 거죠. 지금도 지지율이 높잖아요. 좋다며 이게 좋다고 하니까 계속 이게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필리핀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 필리핀이 뭐로 지금 먹고 사니까 섹스 관광으로 먹고 사는 거. 인력 선출해가지고. 한국 여성들 뭐 섹스 많이 하면 좋겠네요. 한류 좋잖아요. 한국 여자들 뭐 비싸게 팔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리핀 애들 뭐 50불이면 한국에는 100불에 팔리겠네. 지금 우리가 지금 스스로 이 길을 지금 문재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좋다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지하고 특히 젊은 층들이. 그 한국의 이 방송 보신 여성분들 저기 뭐 이제 섹스 관광 뭐 필리핀 애들 50불 받을 때 여러분 100불 받고 하고 싶으면은 저기 계속 문재인 지지하십시오. 아니 어차피 그 달빛 창녀단을 왜 달빛 창녀단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문재인 지지하는 그룹을 달빛 창녀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래 직업을 미리 아나 문재인.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져갈지를. 아니 그것도 그 댓글 다는 애들이 20, 30대 여자애들이 많대요. 여자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한테 벌린다고. 빨리 창녀가 되고 싶은가 보지. 우리 이렇게 하고 이제 창녀되는 거예요. 왜? 제조업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 제조업계도 고부가치 제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삼성, 현대, 반도체 이런 것들. 그거 다 부도나서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한국 삼성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다고 낮추라고 압력 넣었대요. 괜찮아요. 올려야 돼. 그건 잘한 거야 삼성이. 그리고 법인세를 14%로 낮췄단 말이에요. 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35%에서 21%로 14%가 낮았다고. 그래. 잘못 말했네. 21%로. 한국 역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25%. 그러니까 우리가 높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고 지금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땅값도 싸고 또 쉘가스가 나오니까 기름값도 싸고.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미국 가겠네요. 기업. 멕시코 노동자 쓰면 또 인건비도 싸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모토를 한국에 사업해. 노조도 없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꼴통 노조들도 없는데 거기 사고 말지. 결국 그렇게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의 현대를 잘 키워서 가져가서 일본 토요타랑 싸우려 하겠죠. 일본의 전략은 우리나라에서 노조들을 불체질을 해가지고 현대를 멸망시키려고 한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좋은 기술자들 그대로 데려가갖고 토요타를 경쟁시키는 업체로 써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 GE나 지금 포드가 전부 다 금융회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머리만 있고 지금 팔다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의 핵심 장비나 뭐 인력이나 공장 같은 거 옮기고 저기 이게 옮기고 한국에는 그냥 빈 땅 공장 부지 그거는 나중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래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막강한 자금력과 이 기술력 특히 한국이 소형차가 강하거든요. 이 소형차 자기들은 뭐 대형차 갖고 있으니까는 그거 제조업을 해가지고 일본을 다시 죽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거네. 그렇죠. 그게 트럼프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여기서 딱 보이죠.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딱 보면 트럼프가 이걸 원하는구나. 큰일 났어요. 뭐 어쨌든 뭐 몰라. 그리고 하루 새 수조원 증발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이거 임종석이가 들고 간 거 아닙니까? 저 아랍임시 갈 때. 뭐 들고 가지 않고 그 가서 이렇게 코드 번호만 불러줘도 돼요. 왜 인터넷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쭉 빨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왜냐 이 사건 나중에 일어났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있을 때도 저기 부산 저축은행 늘어났고 저기 바다 이야기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범죄 집단이야. 민주당 얘기했잖아요. 그 좌파들은 금융세력하고 친하다고. 금융대난 친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틀 새 100조 원 증발. 놀란 거죠. 이틀 새 100조 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1000조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들락날락이에요. 이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이거 비트코인 투자하면 이거 다 날려먹는 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안 돼요. 등신들이지. 혹시나 해서. 자 이제 금융공개 아까 중공이 다시 나올 텐데 자 보십시오. 아랍에미레이트는 중국하고 친합니다. 중국 금융사가 두바이 진출 2006년도에요. 자 이렇게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국이 두바이 미니 샹하이 건설,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고 그 뭐 팜스프링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런 걸 짓는다고 해요. 2007년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비공식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서브프라임 먹이로 탈 때는 중국을 겨냥한 공작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피그 그러니까 폴란드,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그거 다 중국 돈 받은 애들 아닙니까?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나오는데 자 이거 뇌물 매기는 사건인데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거 당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의 피그는 다 중국 돈 받아 먹은 나라들이에요. 돼지 새끼는 개돼지들이네. 네, 중국 돈 받아 먹고 나서 심각한 금융 위기가 온 나라들이에요. 달러를 안 쓰면 안 된다니까. 왜 위에나를 쓰고 난리야. 네. 보세요. 포르투갈 민영은행도 중국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스페인도 가져갔다고. 이래요 지금. 제 친구가 바르셀로나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지사장을 하고 있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무진장실한데. 물론 여기서 얘기한 동양인은 중국인을 얘기해요. 왜? 스페인의 웬만한 기업들이 다 중국 애들이 너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이 지역에 지금 반아시아 정서,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심하대요. 재수없이 갔다가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죽을 수 있죠. 스페인 가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 이 지역은 나중에 더 경제가 나빠지면은 대대적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반중 정서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중국 자본들은 그냥 강탈당할 거예요. 여기 현지인들. 여기 가 있는 중국인들, 이 피그에 들어가 있는 중국인들 다 죽이겠네요. 여기 사람들이. 뭐 스페인 애들 좀 성격 더러우니까 뭐 맞아 죽는 놈들 있을 테고 뭐 강간 나가는 중국 애들도 있을 테고 뭐 별의별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피그, 스페인, 이탈리아. 이탈리 여기는 당분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랑 연계돼 갖고 남미까지 연결돼 있어요. 남미도 마찬가지 하나 발생. 조심해야 돼.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여드린 게 벌써 어디에 지금 한국 지역 보여드렸죠. 그다음 중동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지중해 유럽 보여드렸죠. 이제 동유럽. 전방위 저기로 지금 마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복잡한 세계 정사라는 거예요. 사실 복잡한 게 아니라 잘 보면 어떠냐? 이거 다 중국 쪽이.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포로셴코 대통령 탄핵 요구 대규모 반전 부시. 이거는 아마 러시아가 뒤에서 마사지를 하는 걸 겁니다. 왜냐면 이 포로셴코 대통령은 예전에 있었던 대통령 친러 대통령을 쫓아내고서 했었는데 이것도 근데 또 복잡한 게 여기 보면 샤카슈빌리 지지 야권 세력이 주도해서 했대요. 샤카슈빌리 누군지 모르시죠? 이게 예전에 그 조지아 대통령인데 왜 여기 와서 이제 뭘까 굉장히 의외예요. 뭔가 이상해 이 그림도 지금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추측하는 게 포로셴코가 갑자기 친러로 돌아섰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 뭐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됐던 미국이 됐던 뭔가 마사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러면은 결국 곤란한 거는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세가 불안하면은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가 어려워져요. 기름값 오른다. 이런 느낌이 떠드는 거예요. 기름값 오른다. 기름값이 오를 요소만 지금 군데군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아까 피그 돼지들, 그 돼지 이게 아이가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뭐 한 터졌더만요. 오스트리아로 지나가는 그 가스 파이프라인 터졌는데 왜 이탈리아가 난리가 납니까? 이런 것들. 그거 누가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럴 리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게 개미가 마구 이렇게 긁었겠지. 개미가 물어 뜯어가지고 부식해서 막 터졌나? 그랬겠지. 우리 강의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푸틴 포로셴코 만났는데 우크라이나 해법 없다. 계속 갈등 상태. 갈등 상대로 가는 것 자체가 러시아한테 큰 부담이에요. 왜? 이제 우크라이나 망해서 가진 게 없어. 거지에 거지. 아니 며칠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협상 이야기할 때 통역으로 온 우크라이나 사람이 간첩이었다더라고요. 네, 여기 나오죠. 얘가 간첩이었다는. 여기 있죠. 괜찮아, 우리는 뭐 종속이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애들이 러시아 미사일을 훔쳐서 체포된 일이 있다니까요. 다 북한에 연결돼 있어. 야, 이런 걸 보면은 우파들은 배워야 돼. 좌파 봐요, 굉장히 국제적이잖아. 그렇죠? 남미,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아랍에미레이트, 안 걸린 데 없네. 우크라이나 다 활동하는데 우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응? 배돼지 불러갖고 그냥 한국에만 있나? 얘네들 봐요. 아주 스펙타클하게 활동하잖아. 그것도 지는 쪽으로. 어쨌든 국제적이야.
이런 애들의 정신을 배워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배워야 돼. 왜냐? 우리도 이 정도의 우파 사람들이 이 시야와 공작이 있었으면요. 우리나라 GDP 4만 불이야. 네. 아니 이네들을 가만히 냅둬 우리나라 국정원 애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런 거 했으면 모사드나 CIA랑 같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KGB랑도 저가의 동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공작원의 기술이 얼마나 향상됐겠어요. 저가의 동침이라면 그 여성 저 공작원하고 이렇게 마탈이 좋아요. 동침하는 겁니다. 러시아 KGB 알면서 당할 것 같아 나는. 이거 당해줘야지. 응, 당해주면서 이렇게 여기 이제 그 USB에다가 이렇게 야동 같은 거 봐요. 기껏 훔쳐 같은 야동이고 막 이런 거 해준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 안 한단 말이야. 자파애들 봐 이거 하잖아. 임명석이 공부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스파이가 이렇게 여기 요 새끼 여기서 무슨 번역하면서 죄다 다 그냥 러시아에다가 정보 넘겨줬잖아요. 지금 정석이는 뭐 보니까 뭐 대통령 위에 상황인데 지가 다 받아가지고 마이크로필름에 넣어가지고 어디 뭐 넘기겠지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게 미국이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러시아랑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도 러시아랑 미국도 끊임없이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게 보여요. 왜냐면 푸틴이 며칠 전에 또 트럼프한테 전화했잖아요. 감사의 전화. CIA가 그 테러를 막게끔 도와줘가지고 감사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러시아는 또 이렇게 감시를 붙여서 또 감시하고 또 미국은 이걸 찾아서 또 제거하고. 원래 그런 거죠. 뭐 공작이. 이게 원래 정상적인 국가 활동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꼴을 못 보죠. 적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얼마나 복잡. 우리나라 사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공제 개판인 거.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자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한반도 앞만을 봐서는 안 되고 국제 뉴스를 봐야 돼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사태, 그 다음에 저기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사태, 아랍에미레이트 다 봐야 된다. 왜?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그 다음 레바논, 시리아, 이란은 친중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그 국가들 중에 몇몇 국가들은 시아파 이슬람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또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 예를 들어 예멘 같은 경우는 또 공산주의 세력들이 더욱이 또 있어요. 이런 복잡한 중동의 국가의 그 유형, 종류, 이 성향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인용서기가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같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너무 사안을 단순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 배경이 무엇이는지를 알아야 이건 그게 아니야 라고 딱 단정할 수 있다고요. 야, 딱 쟤들 자기들 딴에는 이 우파 멍청한 새끼들 속아 넘어갔다 했는데 박사님이 시간차로 공격을 때리고. 그렇죠. 완전 그거 아니에요. 그건 30% 맞지 70%는 딴 거예요. 대북 송금, 비트코인을 통한 그거죠. 그러면 지금 중국 애들이 여기 왕창 와가지고 달러를 소위 말해가지고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두당 뭐 몇천만 원씩 달러를 찾아가지고 직접 들고 나가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관광객이 막혔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거를 추진을 했는데 그리고 복수비자 5년짜리 복수비자 마구 발급해주고 무비자 발급해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공작을 했는데 중국이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막았다는 이유는 그거는 그 중국 애들이 와서 갖고 나가는 그 돈들이 중국으로 가는 돈이 아닌가 보죠. 그렇겠네. 그렇죠. 그 북한으로 가는 돈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지도 않은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중국 사람들을 비자를 5년을 해줬던데요. 복수 비자로. 그죠. 근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북한 사람 중에는 조선적으로 국적 세탁을 해서 중국 여권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애들을 지금 불러서 대북 선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보니까. 딱 그게 보이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가져가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쓸모 있어요. 왜? 조만간 그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트코인 이제 선물 거래가 상장이 될 거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는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도 나쁘지 않아요. 그거 따라하는 거는 미국에서 하면 돼요. 골드만삭스 이야기 나오니까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한국의 주가 지수가 뭐 2,900까지 간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수출도 안 되고 저렇게 다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올라간다는 거는 이 한머니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죠. 2,900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어느 순간 팍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 투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도 GDP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호황인가처럼 보이게 만들죠. 주식 시장만. 그죠. 제조업은 다 불안인데.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한껏 끌어올렸다가 팡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그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도 이 GDP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재인이 하는 그 적자 재정 그거를 많이 해도 일단 GDP 통계는 올라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체감 경제는 전혀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100조를 갖다가 저기 그 뭐 태양광 뭐 이런데 저 태양광 뭐 풍력 이런데 푼다는 거는 중국이 1대1로에 돈 뭐 몇백조 투입했다가 당하려 먹은 거하고 똑같아지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실패하는 정부 지출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정부가 돈을 쓰면은 정부 지출이 되기 때문에 GDP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문재인 정권 몇 년 동안에 GDP가 전년도 대비 몇 프로 상승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GDP가 올라가서 건전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뭐야 우리 IMF 맞고 나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 수출이 잘 되고 있으면은 우리 뭐 저 각종 지수나 이 행복 지수 진위계수 진위계수 이런 게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거는 한국의 공장들을 다 중국으로 옮겨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때도 다 우리나라가 금융산업 위주로 발전시키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되는 제조업은 개발을 안 시키고 다 중국으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GDP는 상승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위계수 빈부격차를 보면은 엄청나게 격차가 심했죠. 왜? 97년대에 망했던 사람들이 직업을 다시 찾지 못해서 전부 다 비정규직이나 이쪽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업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만 엄청나게 연봉 뭐 몇 억의 고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진위계수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바다 이야기 무슨 부산저축은행이 해가지고 그 없는 서민들 돈 다 털어먹은 거 아닙니까? 다 털어먹어서 빈부격차를 잔뜩 올려놓고 나서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러니까 다시 우파 정권이 되고 나서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지인에게 만들어 놓고 책임은 거쪽에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그 지금 똑같이 해가지고 이 뭐 비트코인 이래가지고 돈 쫙 다 빨아가지고 또 북한 갖다 주고 경제 완전히 폭삭 망가뜨리고 일자리 다 밖으로 내보내고 파산시켜버리고 그리고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다 무인화시켜버리고 그래놓고 이제 그 책임 물으면 그건 전 정권에 똥을 치우느라 이랬다 이대로 할 거예요. 뻔해요. 지금 제조업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돈 세탁. 근데 왜 중국의 돈 세탁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 문재인 정권이 그 대선 때 뭐 미래한국 기사 보면은 그 비트코인으로 엄청나게 이 자금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LOHC인가 ROHC인가 뭔가는 LC 뭐 H인가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로스차일드가가 중국에 만든 회사더라고요 그게. 그래? 아니 좌파들 그런 거 싫어하잖아 유태인. 근데 왜 걔네들 돈을 받았대? 응?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중국을 금융 공격을 해가지고 죽여버리기 위해 가지고 로스차일드가가 트로이 목마로 심어놓은 회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문재인은 거기 덫에 걸린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회사의 돈이 일부가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로스차일드가가 미국이나 이런 쪽에다가 자기들 돈 준 거 이런 거 거래 내역서 이런 것들 다 넘겨줬겠죠. 그렇겠죠. 그럼 조만간에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서 돈 받아서 터지겠네 이제. 걸리겠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리 사건 여러 가지가 막 계속 터질 거라고. 요즘 보세요. 계속 뻥뻥 터지잖아요. 탄저균도 벌써 나왔고.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쌓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정권 자체가 지지율서부터 다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죠. 키 리졸브 전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바람을 갖거든요. 왜? 저는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까지 나왔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면 좋지. 꼭 금융위기 와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무너지고 해서 직장 잃어버리고 실업률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바꾸면은 너무 늦어요. 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직업이 재창출 안 됩니다. 마치 97년처럼. 그죠. 97년대 직업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재취업 못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우리 박사님 방송을 여의도의 금융권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투자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더라고 보니까. 그 DC 인사이드인가 이쪽에도 제 이름 지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뭐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중국 친중파들 다 죽이기 작업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겠네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항상 그 우리 강의 때도 와서 그 분들이 묻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재산은 각자 알아서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찌딱찌딱하지 말고 한번 쫙 모아서 한 번에 에너지를 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3월 1일 3.1절이라던가 뭐 이럴 때 좀 역사적 의미 있는 날 하되 그때 왕창 모여서 대규모 반중실험을 해석합니다. 아, 시진핑이 그 불태우고 저기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개가된 문재인 정권 뭐 하야하라, 그렇죠. 뭐 탄핵시켜라, 그리고 뭐 중국의 충성맹세한 추미애 민주당 추미애 물러가라, 내 재산을 국유화시킨다고 이런 개같은 엑스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태극기 집회 뭐 이번에도 또 많이 했다 그러네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외신에도 안 나옵니다. 이 어차피 안 나오는 거라면 뭐 개인적 유튜브 이런 뉴스가 아닌 이상 어차피 안 나오는 뉴스라면요 외신에라도 올리자고요. 외신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로 한 100만 명이 모여서 반중시하면요 바로 미국에 달려듭니다. 그 지난번에 그 CNN인가 BBC 기자인가 저기 한번 만났는데 그 어디 기자였더라. 그 양반이 한 이야기가 한국에서 이 반중 시위를 하는 단체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고 없더라고. 그래가 내가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대규모 태극기 부대가 반중 시위를 하면은 국제 외신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와 봐라 이거예요. 이거 문재인 가서 병신짓 했지 또 뭐 이상한 짓 하지 북한 애들 하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드디어 국민들이 분기해서 반중 시위다. 반중 시위하면서 종북을 비판하는 거는 같이 찍힐 수 있어요. 왜? 중국에 대한 거. 왜냐면 국제사회는 지금 중국에 대한 문제가 더 관심이 있는 거지 북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즉 그 우파 쪽에도 미국을 지지하고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반중 시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리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그러느냐. 지금 태극기 부대 안에 숨어있는 친중파들 때문에 그래요. 친중파 국회의원, 친중파 돈을 받아먹고 있는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스폰서로 있으면서 우파 쪽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 일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색출하기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예요. 만약에 우리 반중 데모 하자는데 만약 거기에 안 나타난다거나 연설을 피한다거나 뭐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건다. 그 새끼는 뿌락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그런 이야기 중국에 있는 휴민트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의 태극기 집회 지도부 안에도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가지고 당연하죠. 반중 집회를 뭐 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 비트코인을 주든지 아니면 그들의 친인척이 중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얘가 이미 다 매수했다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한테는 문재인 탄핵 집회를 안 하는 조건으로 또 돈을 받아먹고 또 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합니다 하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후원금을 갖다 주니까 양 사이드에 삼중으로 돈을 받아 먹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국민들 속여가지고 결국 그 시위 주도하는 사람들이 배를 불리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은 뭐가 돼도 좋다예요. 그냥 이 상태만 유지되면 좋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놀아나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거라 그러더라고. 왜냐면 지금 박근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탄핵 세력 한국의 이 친중파를 모두 제거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가가지고 이렇게 손흔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친중파로 찍혔다는 거죠. 그런데 태극기 집회가 또 다 친중 라인들, 친중 돈 받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친중파들이 또 둘러싸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친중 정치 세력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뭐 그래 분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고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는 길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시리아 사태랑 똑같은 거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분노를 해갖고 미국인에게 화염병을 던지면 국제유가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만 좋은 거예요. 똑같은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바로 이러한 여러 공작에 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당하지 않고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 싶으면요. 친중 정치인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속에 들어와 있는 친중파인들을 지금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모이는 행위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고요. 태극기 집회 지도부에다가 야 반중 시위 하자. 어차피 태극기 성조기 들었으니까 그 중국 국기 시진핑 저기 불 좀 태우고 중국에 개가된 저기 문재인 정권 하야하라 이런 문구도 좀 들자. 피켓도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들고 나가시고 그렇게 제안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지도부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제 그렇게 하는 지도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프락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요거 자유한국당이 안 하니까는 저기 뭐야 대한애국당이 그래도 제일 애국적이고 뭐 애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한애국당이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반중 시위 하면 되겠는데 반중 시위 하고 저기 그렇죠. 중국에 개가된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 그렇죠. 그런 시위 하면 되겠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님 그거 꼭 좀 하십시오. 그렇죠. 기자들도 얻어맞았고 얼마나 우리가 모욕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혼노해야지. 혼밥도 8끼나 먹었고. 그러고 저기 중국 와서 촛불혁명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거는 그거는 중국이 청와대를 한국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리고 중국의 이 공군기가 한국 영공을 지금 몇 시간이나 휘젓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항의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삼성한테 반도체 가격 인하하라고 압력 넣는 것도 그것도 항의해야 되고 당연하죠. 하니까 이 우리 그 조원진 의원님 스펙을 보니까는 중국 통이더라고 보니까. 중국을 잘 알면은 중국이랑 협상 잘 하시겠네. 중국을 잘 아니까 중국을 확실하게 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확 대한애국당에 다 가입하겠네.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려 3달을 기다렸어요. 반중 알아요? 반중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됐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너무 모르거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너무나도 등신짓을 많이 하고 왔잖아요. 불만들이 쌓여있단 말이야, 국민들이. 자, 그럼 이제 폭발이 돼야 되는데 폭발이 되는 걸 한번 주도해 보십시오. 인기 많이 얻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기 그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박근혜 대통령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반중 시위를 하십시오. 어차피 그렇죠. 그 양반은 저 기독교 신자고 하니까 반중 시위 하면은 딱 미국에서 이 포커스 맞출 거 아닙니까? 포커스 맞추면은 그 다음번 대통령 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괜히 국내 언론이 뭐 좌경화됐다 이런 거 한탄하지 말고 해외 언론도 있잖아요. 그럼 왜 해외 언론을 이용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3월 1일 3.1절 태극기 흔들기도 좋은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준비를 하셔갖고 그 찢어져서 계셨던 태극기 부대 사람들 이때는 한번 파고당원에 한번 함께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 몇백만 명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는 그 우리 3.1절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태극기 흔들었는데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저기 중국 국기 불태우고 이런 걸 좀 해야겠네요. 자주국가가 일단 목적 아니에요. 그게 다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촛불 들었던 좌파들도 나오세요. 자주국방 해야 되고 자주국가 만드는데 그럼 왜 안 나오냐는. 아니 촛불 든 사람은 중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이니 대통령 가서 모욕당했는데 분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노해야지 그래. 그럼 그날 같이 나가서 해야지. 한쪽에는 태극기를 한쪽에는 촛불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촛불과 태극기가 이거 만나가지고 좌우가 합작해가지고 중국을 조지면 되겠네. 그렇죠. 그걸 하면 되는 거야. 자, 대한민국 유일의 대남 선전 선동방송. 대한애국당 꼭 하세요. 왜 자꾸 걔네들이 그래? 아니 애국당이니까. 애국당이니까. 그것도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고 애국도 들어가 있으니까 대한애국당 해야죠. 그래요? 자유한국당 하면 안 돼? 자유한국당 안 하니까 그 새끼들이. 그래? 아니 홍준표 이 대표가 진짜 자기가 자기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지스함을 한 30적 찍어가지고 해상에다 만리장성을 쌓아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지스함을 30적 찍으면은 한 30조 드는데 그 중에 어차피 한 5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가스터빈 엔진 지가 만들지. 그 이지스 레이더 체계 뭐 미사일 다 로키드 마틴이 만드니까 그럼 30조 들면 15조는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한국이 중국을 막아준다 이러면 오 땡큐 하죠. 그러면서 미국한테 어차피 중국 그 철강이나 이런 거 사지 말고 어차피 철강 사야 될 거
다 한국산으로 사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이지스함 30억 찍고 F-15 한 200대 깔고 F-35 200대 깔고 미국 무기로 완전 도배해줄게. 그리고 북한에다가 주한미군 기지 몇 개 한국 돈으로 깔아줄게. 그러고 방위비 분담금 그 저기 다 100% 내줄게. 우리가 해도 돈 여유 있어요. 충분해.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그 무역을 이제 100%를 보면은 중국하고 하는 게 한 15% 되고 한국이 3%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거 다 먹으면 한국 18%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돈이 딸리면 야 일본 거 싸지 말고 한국 좀 더 사라고. 그러니까 또 뺏어 먹으면 돼요. 그리고 한일 군사 동맹을 맺는 조건으로 일본한테 한 1,000억 불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한국이 방파제 역할을 안보 방파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일본의 돈을 뺏어가지고 한국을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오니까 땡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군세력 강화를 저지하면서 그죠. 한국을 이용해서 그 공산 세력을 막고 미국은 거기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F-15나 F-35를 한국에서 면을 생산하면 한국에 고급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이 다 넘어오고 향후 뭐 20년 후에 F-15급의 대형 스텔스기를 만들면 그게 F-22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돈 갚으라 하면 이 새끼하고 싸대기 때리면 되는 거고 한미 FTA에 맺어가지고 일본의 기업들 한국으로 공장 이전시키고 그리고 한국에 농수산물 팔아먹고 그러고 10년 단위로 1,000억 불씩 내놓으라고 돈 갖고 오라고 그런 거를 제안을 하면은 그러고 북한에서 나오는 그 발생하는 그 셰일가스 셰일 오일은 다 미국 사주겠다 이러면 바로 대통령 된다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너무 정치를 몰라요. 너무 정치를 몰라. 정치는 비즈니스고 공작이라니까요. 당연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공작을 잘하라고. 아니 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면 어떡해. 좀 잘해야지. 우리 근데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몇 시간 했습니까? 한 2시간 넘은 것 같은데? 야. 우리 감독님이 말문을 잃어버렸어요. 나도 그래. 지금 나도 막 오줌도 마렵고 방구도 마렵고 그래.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쇼부를 잘 치면은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될 수 있는 저기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는 미국이 알았어요. 밥만 먹고 하는 애들이 그건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후보나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 뭐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얘기했는데 반중대모 꼭 하고. 반중대모 대한애국당 기대할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이거 탁 차이네 이거 샀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나도 한번 해볼게요. 네.